하면 개천에 용나는 교육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뭐 과거에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복지교육 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가난의 댐을 끊는 복지보여. 그게 바로 그런데 이제 20, 30%를 우리가 사회에서 좀 약자 그리고 약간 빈곤층 뭐 이런 층들을 장학금 100% 줘서 이제 뽑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가 다양화되는데 뭐 고등학교 뭐 평준화냐 뭐냐 뭐 그런 차원하고는 지금 우리가 약간 다르잖아요, 지금. 네. 각자 이제 다른 고등학교, 특징이 있는 고등학교들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을 경우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없어진다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과거처럼 뭐 평준화를 없애가지고 입시로 뽑고, 우리 솔직히 지금 외고 같은 경우가 학생들 싹쓸이 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조금 다양화와 공정한 경쟁이 어긋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외고의 최초의 취재 목적으로 돌아가라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입시제도 개편을 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뭐 평준화를 시킨다 안 시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다양화와 자율과 약간의 공정한 경쟁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걸로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하여튼 뭐 지금 당장은 국민들이 체감을 못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체감을 못할 거지만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는 아마 좀 체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그 입학사정관제 말씀 언급하셨는데요. 그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벌써 그로 인한 어떤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 나올 수 있죠. 뭐 공정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예. 그 입학사정관이 정말로 잘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면서 약간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뭐 100%다 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한 포션으로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입학사정관제가 사실 좋은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좀 창의성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입학사정관제는 이제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 우리가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입학사정관제 철저한 심사들을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또 다른 뭐 사교육이 유발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걱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토플도 공인 성적, 올림피아드 성적, 구술 영어 면접, 해외 봉사 등이 이제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고 입학사정관의 그 전문성 제고하기 위해서 사정관 전문 양성 훈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아마 이게 이제 몇 년 지나면 잘 정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대학의 자율성에 관하여서는 누구보다도 이제 그 대학 교수이신 위원장님께서 가장 공감한 문제실 것 같은데 대학의 자율성 차원에서 지금 대학이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도권 대학입니다. 입학 정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정원의 제한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풀어주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 억지대 대책으로 돼 있어요. 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교과부 소관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고 지자체 소관이에요. 그게 보면요. 아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세종시 논란도 똑같은 논란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하는 게 낫냐. 근데 그건 이제 보면 이제 정부의 효율성과 조금 관계되는 거지만 어쨌든 수도권 너무 이제 과밀화 뭐 이런 거하고도 지금 연관이 좀 되는데 글쎄요. 꼭 대학이 서울에 있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예. 그렇잖아요. 물론입니다. 공부하는데 꼭 그 주위가 호프집으로 쌓여 있고 옷가게로 쌓여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PC방 클럽 그런 거 다 쌓여 있는 대학이 꼭 그런 데 있을 필요는 없죠. 외국 가봐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치는 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학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학생을 뽑고 학생 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나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꼭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꼭 학교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나 저런 거는 모르겠는데, 큰 기업 본사는 모르겠는데,
꼭 대학이 학교가 아주 그냥 대도시 중심에 딱 있는 게 과연 그게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렇게 크게 도움되고 교육에 크게 도움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논의가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서 조금 시키는 차원에서 위원장님 개인에 대한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주 소문난 독서광이시던데 예. 최근에는 어떤 책을 읽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제일 요새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우리가 하는 업적 중에 자꾸 과거하고 싸우지 말고 한번 미래를 예측해봐라 그래요. 네. 근데 이 미래 예측이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경제학 교수 출신입니다. 그러시죠. 예. 경제학자하고 기상학자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좀 미래를 예측하라고 월급을 받는데 둘 다 미래 예측 되게 못해요. 기상학자는 뭐 비 온다 그러면 맨날 눈 오고 지금도 뭐 따뜻하다면 영하로 떨어지고 그래요. 예. 경제학자도 매번 뭐 6% 성장한다, 5% 성장했다, 뭐 4% 성장했다. 그리고 당장 4, 5개월 후에 금융위기가 오는 것도 이게 오냐 안 오냐 걱정을 해요. 네. 이제 경제학자하고 기상학자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기상학자는 현재 비가 오면 비가 오는지 알아요. 비 온다, 눈 오면 눈 온다 알아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경제학자로서 지금 경기가 바닥입니까? 아니면 상승합니까? 아니면 더 떨어집니까? 참 어려워요. 우리는 예. 현재 상황도 잘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 써요. 네. 뭐 더블 딥이 온다든지 L자형 뭐 그게 온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말을 써서 넘어가는데 그래도 미래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한테 기회가 온다고 사실은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래 그거를 최근에 이제 우리가 2040이라고 2040년에 과연 어떻게 변할까? 물론 가장 기술이 많이 변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제가 많이 읽는 책은 뭐 100년 후, 10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조지 프레드만 쓴 책도 있습니다. 한국 얘기도 잠깐 나옵니다. 책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 100년 후 뭐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요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뭘 글을 쓰던가 글을 보던가 주로 이제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시죠. 주로 이제 미래 예측해놓은 그러한 그 책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풍수지리설도 가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두 분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리 나이가 어떻게 되죠? 자녀분들. 우린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큰애는 지금 대학생에서 군대가 있고요. 네. 작은 애는 이제 초등학교 갓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늦둥이로 보셨군요. 예. 그 자녀 사랑 또한 그 남다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한 그 교육관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어릴 때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뭐 건강하게만 커다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